2024년의 시장을 움직인 뉴스 일단 10가지를 뽑아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봤거든요. 제가 앞서서 이제 문 열면서 말씀드렸던 뭐 엔캐리 얘기라든지 AI 얘기라든지 금리 얘기 일단 여기 보입니다. 탑10 중에 네, 보이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잘 얘기를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가지 일단 여기 보이니까 네. 탑10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네. 저는 AI 기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젠 AI 나오면서 챗 GPT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 유치도 계속 되고 있고 네. 차트 보시면은 딱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건 엔비디아죠, 올해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3년도 12월 29일 날 종가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24일까지 거에 대한 이제 차트를 가져온 거예요. 와. 그래서 엔비디아 183.15% 제일 위에 있고요. 밑에 이렇게 조금밖에 안 움직인 것 같지만 QQQ, SPY, IWM이에요. IWM이 러셀 2000 ETF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29%, 26%, 11%. 그래서 결국 그냥 AI, 엔비디아 폭발이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재선. 네. 트럼프 재선 때문에 이제 규제 완화되고 뭐 감세 정책 나온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기업들 더 친기업 정책들이 나올 거라서 좋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여드린 이 그림들은 다 그냥 GPT로 네네.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2.0 친기업 정책 부각돼서 그러면은 어땠나 보시면 여기 쭉 거져 있는 게 트럼프 발표일이에요. 11월 6일. 일자로 트럼프? 된 선거에서 이제 이긴 발표일. 네. 그 다음서부터 보시면은 실제로 테슬라 많이 올라갔다 그랬지만 테슬라가 초반에 거의 40%, 30% 이상 빠졌었어요. 진짜. 그랬던 걸 지금 이제 플러스 86%로 만들어놨어요. 올해 어느 정도로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가격은 저도 네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300불? 네, 그 정도 300불 좀 언저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가 462불이니까 지금 86%니까 거의 한 200 몇 불 정도에 시작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가 두 번째 정도로 올라가 있고 첫 번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34%라고 나오지만 네. 실제로 연초에 올라갔던 거 빼고 나면은 옆으로 쭉 갔죠, 거의. 테슬라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한 번 올렸다가 다시 옆으로 쭉 갔다가 여기 트럼프 당선되고 발표되고 나서부터도 이제 연간 움직인 것만큼씩을 다 올려놓은 이상씩 움직였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선에 있어서 어쨌든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영향을 계속적으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았다. 수혜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네. 그래서 결국 긴축 끝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금리 인하를 실제로는 일찍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일찍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금리거든요. 금리 쭉 보시면은 초반서부터 왠지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안 한다는 걸로 바뀌고 뭐 딜레이 계속 된다고 하고 이러다가 여기 중간에는 오히려 이제 더 딜레이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빠졌었죠 한번.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딘가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딩랑도 또 연관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8월 초인가요? 러셀 7월 초요. 러셀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네. 빠지면서 이상하다 했던 시기. 아. 예. 근데 이거 부분은 실제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금리하고의 연동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네. 쭉 가다가 금리가 내렸고 50, 25 내렸는데 차트 보시면 결국은 이제 QQQ랑 여기서는 SPY 두 개를 위에다 갖다가 제가 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 이후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좋아야 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연착륙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침체다 아니다. 뭐 계속 왈가왈부했지만 지나서 이제 결론은 연착륙한 거죠. 뭐 이 정도면 어느 노랜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침체 얘기는 이제는 쏙 들어갔는데. 쏙 들어갔죠. 네. 계속 있었던 얘기고 장단기 침체에서 다 있었는데 결국 없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위에는 그냥 그 가격도 움직인 차트고요.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근원 PC예요. 핑크색 같은 게.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소매 판매 부분인데 리테일 세일즈인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스테이블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실업률 4.2%인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는 있죠. 추세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급등한 상황은 아니에요. 저 실업률 관련돼서도 한때 샤메 법칙이라 그래서 네.
침체 뭐 관련된 침체다, 얘기 뭐 이거 나올 수밖에 네, 없다, 네, 뭐 네. 이랬는데 뭐 그런 것도 없앴죠. 그 다음에 GDP 같은 경우도 GDP 나오거든요. 이거는 GDP 나오 같은 경우도 3.09%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 진짜 골디락스인 거죠. 고용은 좋고 성장도 유지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지? 뭐 이런 느낌의 물음표인 수준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착륙 아니면 노랜딩 어쨌든 침체 같은 건 없이 잘 지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 회복 둔화 부분. 그래서 이슈가 계속 있었죠. 부동산 위기, 뭐 제조업 위기, 뭐 경기 너무 나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차트를 딱 보시면 연초 내내 열심히 초반에 올렸다가 한번 다 무너뜨렸다가 녹색이 지금 중국 CSI 네네. 300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 부양책 발표가 됐죠. 9월 달에. 그러면서 그냥 바로 위로 급등을 시켰죠. 거의. 네.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가고 있는 상태.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뒤에 보이는 거는 S&P, QQQ, 그다음에 러셀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유사했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중간중간 유사한 포인트들이 있긴 있었어요. 상승할 때.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업다운 할 경우에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는 계속 높다. 아무리 중국이어도. 하지만 이런 이제 급작스러운 이벤트들 관련해서는 부양책, 네.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네. 그리고 미국이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 경기 계속 둔화되면서 빠져버렸다. 그러나 결국 부양책으로 어느 정도 올려서 미국이랑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는 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러셀보다는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네, YOY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유럽 부분들. 유럽에서는 이슈가 계속 많죠. 그래서 프랑스, 뭐 독일 다 지금 이제 불신임 받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다음에 경기 자체는 계속 다 나쁘다고 하고 이민자 나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되지 않고 뭐 계속 문제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녹색이 유로스탁 50예요. 유로스탁 50이라고 이제 뭐 ELS에도 많이 쓰는 주요 이제 유럽 기업들 50개 들어가 있는 지수인데 지수 보시면은 7% 플러스예요. 네, 거의 횡보에 가깝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S&P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하늘색이 유로 통화. 유로 통화도 5.86%가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그나마 유로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대비해서는 덜 하락한 형태예요. 통화로 보시면. 근데 어쨌든 지금 페리티 1.1을 다시 이제 도전하는 다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계속 1대1로 맞춘다 달러랑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물론 뭐 보시면 될 것 미증시에 같아요. 비하면은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플러스 는 원인 보여줬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침체를 위해서 뭐 침체 극복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뭐 지금 현재 정도로 봐서는 그렇게 극복을 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제조업 쪽으로도 워낙 네, 어렵고 제조업이 너무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도 이제 중국한테 너무 이제 뒤니까 결국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회복이 될 거냐 내년에 이제 물음표는 좀 던져지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말씀하셨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슈가 있었죠. 이건 사실 엔캐리 때문이야라고 정확하게 뭐 사실 밝혀진 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추산일 뿐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엔화 선물 미결제 약정이 다 뒤집어졌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포인트를 시작했던 부분이 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7월 초 7월. 네. 러셀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빠지는 이상한 현상을 본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게 순환매다 뭐다 뭐 막 여러 가지 왈가왈부했는데 그 일을 시작으로 점점 엔화는 강세를 강하게 갔고 그러다 보니까 니케이도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도 다 빠지기 시작을 하다가 클라이막스가 이제 8월 초에 우리 이제 블랙 먼데이 나온 네. 것처럼 그때 클라이막스일 때가 여기예요. 완전 바닥으로 완전 빠졌을 때. 그리고 그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러셀도 완전 급락을 해버려요. 이때 올렸던 걸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어요. 러셀도 지나가서 다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점프해서 올려봤자 제자리로 갖다 놓네. 이 느낌도 결국 빅테크로 자꾸 돌아가는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중소형주들 해서 많이 올렸지만 엑싯을 잘 못하면 결국은 별로더라. 결국에 올해는 안전자산으로서 빅테크가 아주 네. 탄탄한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이제 헬스케어 비만 네. 치료제. 연초에는 엄청나게 핫했었어요. 일라일이랑.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지나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초에 64%가 올랐었어요.
7월 달, 6월 달까지 일라이 릴리예요. 네. 그래서 일라이 릴리 없느냐 있느냐, 우리나라는 알테오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뭐 결정되는 수준이었는데 하반기 가면서 이제 다 반 정도 반납을 해서 이제 36% 정도에 끝나서 네. 36도 좋죠. 네, 연간 36%도 좋은데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생각하면은 이 그렇죠. 하반기에 일라이 릴리 투자하신 분들은 다 별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AI랑 이쪽은 다 날아가고 앞에서 보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약간 둘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XBI라고 바이오텍 ETF예요. 이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3%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유행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간으로 보시면은 빅파마들 일라이 릴리는 빅파마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은 그래도 뭐 30%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나머지 바이오텍들 그러니까 이제 뭐 AI와 바이오를 섞어서 무슨 뭘 만든다 단백질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건데 이제 합치면 이렇게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하반기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이슈라든지 있죠. 뭐 투심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못 올라가는 영향을 네. 줬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끝부분. 네. 요 부분에서 이제 하락 이게 이제 트럼프 되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받으면서 이제 완전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3% 플러스인데 그 전에 한 16% 정도 있었어요. 15% 정도까지. 그랬다가 지금 그걸 다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러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슷하게 반납을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러셀과 오히려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AI 쪽과 바이오가 뭔가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알파폴드라고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이 좀 가는 하나도 안 올랐네. 막 오른 게 없었어? 뭐 이러니까 내년에 그럼 뭐 해야지 볼 때 지금 리뷰를 드리는 게 한 해 동안 보고 내년에 뭐 할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리뷰를 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올해와 내년을 진짜 뭐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고 없으니까, 네. 연결이 연결이니까. 되는 것 같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보는 의미가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네. 중국 결국 기술 패권이죠. 뭐 네. 둘이 싸우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도 AI가 너무 거의 탑 2로서 이제 자리를 완전하게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끝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고 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죠.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로 문제가 될 거고 뭐 이슈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이란도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계속 있고. 근데 차트 보시면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하락 쪽에 가깝게 밀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면 그쪽 나라 통화들이거나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나빠서 제가 이머징 마켓 통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27%가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나쁘다 얘기하지만 얘네도 더 나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을 했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 전쟁 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서 한 12% 정도. 지금 보시면은 러셀 같은 경우 트럼프 되고 나서 이렇게 빵 올렸다가 또 빵 내려와서 지금 이제 조금씩. 그렇죠. 네. 그래도 추세는 어쨌든 네. 계속적으로 약세로 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하락할 거야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이 요인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좀 왈가왈부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구리가 이제 약세를 너무 보이고 있으니까 유가, 구리가 약세는 결국 경기가 계속 나쁘다라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 이슈도 있지만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좀 네, 줄지 않고 이제 늘어날 요인이 더 많다라는 것도 예측이 좀 있지 않나요? 저는 네. 그 부분은 그냥 미국이 산유국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통 그러니까 그 화석 원료를 계속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저가의 전기를 빨리 에너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대체 에너지 관련돼 있는 것들은 비용이 많이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도 많고 채굴도 계속 할 것 같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봤던 뉴스들을 딱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빠르게 보면 2025년도 그러면 이제 배드 뉴스는 뭐가 될까? 지금까지 쭉 봤던 거에서 내년에. 내년에 네. 예, 어차피 과거는 과거고 네. 네.
네, 그럼 이제 내년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럼 AI 계속 투자를 해야 돼? 지금 버블이야, 고평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본 올해의 이슈와 연관지어서 이것과 관련된 그럼 내년에 좀 경계해야 될 이슈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 규제 강화가 되면 어떨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계속 만든다고 그러고 있고 이미 데이터는 끝났다고 얘기까지도 이미 돌고 있어요. 더 이상의 데이터가 없대요. 학습할. 그래서 AI가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윤리 부분, 안보 부분 이슈가 계속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술주 조정 가치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 이제 기술주들 하락할 거고 스타트업들 빠질 거고 그러면 구조조정 될 거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는 또 GPT-O3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추론을 더 잘해지는 지금은 그래서 그 O1이나 이쪽에서는 별 LLM 모델의 이슈였다면 지금은 이제 추론의 이슈로 넘어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데이터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추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누가 더 잘해야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예, 그래서 그 AI 에이전트가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확인이 되어야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 ESG 투자 붕괴 뭐 이런 걸 제가 그냥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ESG라고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중요하긴 중요하죠. 뭐 분명히. 환경, 지배구조, 네, 뭐 이런 지배구조, 거죠? 네네. 화석연료 다 여기다 네. 붙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화석연료가 재평가가 계속 되고 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현재까지 그럼 만들어진 ESG 펀드들이 돈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기존에 투자됐던 데서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게 혹시 환매될지 모르는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들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로 기업 파산한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인하 속도가 늦춰지거나 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안 하는 걸로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러셀 쪽 중소형주들은 힘들어지고 부도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면서 이제 침체가 다시 온다를 얘기를 하고 있죠. 침체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근데 결국은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면은 페드가 다 이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을 보면은 GDP가 다 이제 하락 분위기잖아요. 성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결국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은 금리가 높아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 3번과 4번의 이슈가 있는 거죠. 고금리 지속 때문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제 25년도에 이 부분은 계속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트럼프 이기가 시작이 되면 이게 네. 더 자극을 시킬 수 있다. 네, 트럼프 때문에 네. 이제 인플레를 더 자극을 할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바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페드가 와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 얘기 계속 미국 채무 불이행 너무 이제 채권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헤지펀드 재무장관이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관리 못할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이런 뉴스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시장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은 받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조정할 때 바이할 거냐 아니면은 조정한다 그래서 난 안 살 거냐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쪽에 검은색 글씨로 써주신 부분은 생각해 볼 만한 이제 부정적인 네, 부정적인 부분이고, 상황. 밑에 이제 녹색은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네,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다음 가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죠. 또 결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계속 네. 이제 문제 된다 그랬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리고 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위에 쓴 것처럼 디폴트 계속 늘어나고 자산가가 폭락하고 결국 재테크는 계속 되고 있고 돌아가라고 하지만 돌아가지 잘 않아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러면서 이제 리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금융기관들 위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압력이 확대될 거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빠진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침체와 비슷하게 이제 조정들을 다 거쳤었죠. 근데 결국은 지나서 생각해보면 SBB 사태 때 똑같았던 거잖아요. 근데 한번 해봤잖아요. 한 달 동안 후다닥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엄청나게 싹 빠르게 싹 네. 정리해버리는 네. 해봤어서 저는 이미 매뉴얼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 너무 크게만 터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또 엔캐리, 네. 엔화 강세 계속 될까? 근데 엔화 강세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글로벌 딜레버리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저금리에 사가지고 저금리를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도 생각보다 많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산대요. 투자자들이. 예. 그게 뭐냐면 위안화를 대출받아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나 그러니까 모기 지채권들을 사면은 실제 6, 7%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6, 7%를 빌릴 때 금리는 위안화로 빌렸기 때문에 네. 2, 3%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 이때 위험은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건데 위안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5%가 공짜 돈이 된 거죠. 네. 그래 놓고 그걸 레버리지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들이 엔화로 원래 그걸 했던 건데 그게 원래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원천인데 지금은 올해는 위안화. 막뭐 네. 이제 막 나스닥 뭐 그러니까요. 러셀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묶어버려 가지고 그냥 딜레버리지 되면 때 위험도가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라고 부분은 보시면 하나 돼요. 이제 일본 금리 인상이 연초에 한 번 더 할 거냐 말 있고, 거냐인데 네, 제기가 되면 내년에 몇 번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긴 해요. 해볼 만한 이슈인데 네. 결국은 걔네가 올리는 것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8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화폐 결국 비트코인이죠. 근데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포커스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옛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라누나 나오면서 이슈가 좀 됐었고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의 신규 매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이 왜냐하면 중국이 안 사니까 누군가 네. 살 곳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파킹할 곳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잘못해서 엮였을 경우에 어떤 식의 비트코인의 이제 약세가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USDT로 네.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디지털 화폐 내에서는 충분하게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 노동 시장 변화는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민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인구가 뭐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증가를 했어? 그거 봤더니 이민이었어.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미국도 그렇게 이제 태어난 아기로 증가하는 건 아니었어? 뭐 이런 거죠, 이제 물음표들이.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뭔가가 막 섞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된 거냐. 그리고 이게 미국은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충분하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이민이 가고 있느냐도 이제는 체이스를 해야 될 것 네. 같은. 왜냐하면 이제 무역이라는 부분에서는 상품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인력이랑 자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휴머노이드. 그래서 이제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더 되는 노동시장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디커플링 심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조차도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게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를 움직였던 시장 이슈들 탑10 알아봤고요. 그리고 2025년에 사실 배드뉴스라고 이제 뽑아주셨는데 시장의 어떤 하락의 혹시 트리거가 우려거리가 될 수 있는 걸 이제 제시를 해주신 거고 그렇지만 이게 반대급부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밑에 또 적어주셨으니까 여러분 방송도 다시 보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마무리되고 내년까지 시장이 좀 좋기를 또 우리도 더불어 좋기를 국내 시장도 네, 국내 시장이 더 네. 문제라서 뭐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국내 시장까지 좀 좋아지기를 이런 부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테이버소프트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